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에서 여섯 번째, 대리유전자의 위치와 획상, 그리고 이제 세포 분열, 요 관계를 찾는 거여서, 뭐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건데, 요게 이제 뭐 수능 문제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서 갖고 왔냐면, 그 수능 특강에서 발췌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를 기준했을 때, 요거를 조금 이제 뭐 하냐면, 일반화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요 문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건데 요 문제는 유전자형이 4개가 있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라고 하는 4종류의 이제 유전자가 있을 때 그 이 유전자의 종류를 갖고 이제 가능한 종류랑 불가능한 거.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뭐 EN이고 N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이게 상염색 체상이 있는지 성염색 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판단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첫 번째는 이 유전자를 이렇게 4개를 갖고 있는데 이 4개를 갖고 있는 유전자가 모두 어디에 있냐면 모두 상염색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두 상염색체상이 있다라는 건 상염색체의 의미 자체가 남녀를 뭐 하는 거냐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녀 구분 없이 그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상염색상에 만약에 이제 저 4종류 유전자가 뭐 하는 거야? 존재하는 그걸 갖고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쟤네 4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세포에 첫 번째 경우처럼 이런 4종류의 유전자가 이렇게 다 존재한다고 쳐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그러면 결국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조건 몇 N으로 취급하면 되냐면 무조건 2N이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가 몇 종류냐면 3종류야. 그럼 3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3종류가 되는 거 대표적인 뭐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하면 종류로 봤을 때 요게 한 종류고 요게 다시 한 종류고 요게 다시 한 종류니까 또 몇 종류가 되는 거야? 3종류가 되는 거죠. 벌써 봤을 때 이 4종류의 유전자 중에 어떤 세포에 3종류의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결국 그거는 뭐 다르게 써보면 이것도 되잖아. 라지 A, 스몰 A에 라지 B, 라지 B 그죠? 이것도 몇 종류가 되는 거야. 이것도 이제 3종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어쨌든 유전자형이 3종류가 된다는 건 몇 N이다라는 표현이냐면 2N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염색 상에서 존재하는 경우에 유전자형이 4개던가 혹은 유전자형이 몇 개면 3개면 이제 그건 우리가 몇으로 취급하면 되냐면 뭐 2N인 세포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야. 유전자형이 몇 개야? 유전자형이 2종류고요. 그럼 유전자형이 2종류인 거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이렇게 해서 2종류를 가질 경우도 있고 라지 AB를 갖고 뭐 라지 A, 스몰 b를 갖고 스몰 A, 라지 B를 갖고 스몰 A, 스몰 B 이런 것도 다 몇 종류 되는 거야? 다 2종류 되는 거야. 타입상으로 할 때.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이런 식으로 2종류가 나온다고 치면 이거는 EN 또는 뭐다? N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유전자, 이제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4종류가 있는데 그 4종류 있는 유전자 중에 한 종류만 있다. 이렇게. 알겠죠? 한 종류만. 그러니까 뭐 A 또는 뭐 B만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럼 A 또는 B만 있다는 건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아직 뒷단은 안 했기 때문에 뭘 다루는 게 아니야. 비분리 현상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비분리 현상을 다루는 게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한 종류의 유전자형이 나온다? 어떤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4종류인데 그 중에 한 종류밖에 없다? 이러면은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배운 걸로 봤을 때는 뭐 하는 거냐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여기 첫 번째 요 부분 첫 번째 요 부분에서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유전자형이 4종류가 존재했을 때 가능한 거랑 불가능한 거 정리해 봤고 그 다음에 EN인지 또는 N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의 형질, 같은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인데 그 중에 일부가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일부가 성염 색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일부가 성염 색상에 놓여 있다는 거는 성염 색채는 남녀가 뭐가 되기 때문에 남녀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인 경우랑 남자인 경우를 뭐해서 그러니까 암컷이랑 수컷인 경우를 뭐해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암컷인 경우는 성염색체도 뭘 이루니까 XX로 돼서 뭘 이룬다? 쌍을 이루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염색체에서 설명했던 개념이랑 상염색체에서 설명했던 개념이랑 뭐하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인 경우가 수컷인 경우가 수컷인 경우가 이제 어디에 존재하면 일부의 유전자가 어디에 성염색체에 존재하면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하지 못하는 첫 번째 경우가 여기 딱 써 있는데 수컷인 경우에 유전자형이 몇 종류면 네 종류면 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어디에 존재한다 했어? 성염색체에 존재했는데 수컷은 성염색체로 뭘 갖기 때문에 X, Y를 갖기 때문에 Y에는 어떤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X에만 있지 Y에는 뭐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에서도 배웠지만 이제 타입이 그 합이 홀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유전자형의 종류가 몇 종류가 나오는 거, 네 종류가 있는 경우는 존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형의 종류가 몇 종류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세 종류부터 시작하는 거야. 세 종류. 그죠? 그래서 세 종류부터 시작해서 뭐 라지 A, 스몰 a, 라지 B에 여기는 당연히 이제 Y 염색체.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스몰 B에 뭐또 Y가 되죠. 그래서 세 종류면 몇 N이 된다? 2N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쭉 나열하면 몇 종류야? 이 두 종류, 두 종류. 그죠? 그럼 두 종류가 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몇 N이고 2N이 되는 거야. A 또는 B만 이렇게 가는 거잖아.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가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된다? N이 된다.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라지 A랑 스몰 A랑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비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두 종류를 갖는 경우엔 2N 또는 뭐가 된다? N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수컷인 경우에는 몇 종류도 가능하다. 한 종류도 가능해. 한 종류. 왜? 나머지 하나를 뭘 가지면 되니까 Y염색체를 가지면. 그래서 이렇게 한 종류, 한 종류. 그럼 나머지 여기에 뭐가 있다? Y염색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이제 그 상에 있거나 이제 성에 있다 할 때 이걸 뭐 할 수 있어야 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여자인 같은 경우는 구분 안 해도 되고 암컷 같은 경우는 구분 안 해도 되고 수컷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일반화시켜서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만약 이걸 일반화시켜서 기억해 놓지 않고 개념을 정리 안 하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자기가 다시 내가 지금 설명한 만큼을 뭐 해야 돼? 생각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요 타입이 보다 일종의 이제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 잘 나오는 형태니까 요거 자체도 이제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와봐요. 요 표에 있는 걸 쭉 분석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사람의 유전 형질 어떤 A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는데 표는 사람 1번에 세포 몇 개? 3개. 그 다음에 사람 2에 세포 몇 개? 하나. 그래서 1과 2가 뭐가 다르다? 성별이 다르다. 그렇죠? 성별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결국 누군가를 뭐 해야 돼? 누군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결국 유전자형이 몇 종류인데? 유전자형 네 종류잖아. 그럼 네 종류인데 표를 딱 봤더니 벌써 다의 느낌이 딱 와야죠. 다의 몇 개만 갖고 있는 거야.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그러면은 한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의 의미 누구는 불가능하고 암컷은 불가능하고 누구만 가능하다? 수컷만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걔는 반드시 무슨 염색체를 갖고 있다? Y염색체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면 현재 스코어 여기 나와 있는 이 디귿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어디에 있는 거야? 요거는 상염색체상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상염색체 상에 뭐 하는 거다? 존재하는 유전자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결국은 이 새 세포는 누가 되는 거고 수컷이 되는 거고 요건 뭐야? 암컷이 되는 거잖아. 그럼 암컷은 유전자형이 몇 종류가 되면 세 종류가 되면 아까도 해봤죠. 유전자형이 몇 종류가 되면 세 종류가 되는 거는 뭐 요런 타입이잖아요. 요런 타입. 혹은 그쵸? 어차피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럼 유전자형이 세 종류가 되면 얘는 이제 몇 N이다는 거야? 2N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요게
EN이라 표현하면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봐. 이 구성하는 원사가 그 유전자가 총 몇 종류가 있었는데 네 종류가 있었는데 이 수컷에는 어쨌든 기역 그 다음에 니은은 뭐하고 니은 없지 디귿 뭐는 있어 리을이 애초부터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처음에 얘는 몇 종류를 갖고 있었는데 세 종류를 갖고 있었는데 그 세 종류 갖고 있는 게 EN일 텐데 여기서 표현해 놓은 거는 다 몇 개씩만 있으니까 두 개씩만 있는 거죠. 그지? 그럼 두 개씩만 있으니까 처음에 애초부터 갖고 있는 게 세 종류였으니까는 그게 EN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몇 종류만 갖고 있으니까 두 종류만 갖고 있으니까 얘는 EN이라 할 수 없는 거지. 왜? 원래 EN인 거에서 얘가 분리가 돼서 뭐 몇 개인 게 두 종류의 세포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생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이게 가나다의 세포가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쳤을 때 가나다 세포가 이제 어떤 세포는 나타낸 게 아닌 거냐면 그 1분열 중기의 세포는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죠. 어차피 얘네가 다 타입이 뭘로 나와야 되니까 N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게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유전자 중에 얘가 내가 어디에 존재한다 했어. 상염색체상에 존재한다 했는데 그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거를 기준할 때 얘하고 이 유전자하고 대립 유전자 관계가 있는 게 어떤 거냐라는 것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유전자가 상에 있고 어떤 유전자가 성에 있고 이런 것들이 뭐가 생기는 거야. 표현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 디귿이라고 하는 놈이랑 누구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기억을 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느낌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 디귿이 있는 거에는 뭐가 없다? 기억이 없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디귿이 있는 쪽에는 기억이 없다. 그럼 결국 디귿하고 기억이 뭐기 때문에 대립유전자 관계잖아. 그지? 대립유전자는 이분열이 됐을 때는 뭐 되기 때문에 분리되기 때문에 같은 세포에는 뭐 할 수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없고 있고 있고 없고 없고 있고 이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얘네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대립유전자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도 어디에 있다는 거야? 얘도 상염색체상에 있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나머지 몇 개가? 나머지 두 개. 요거하고 요거가 뭐 한 거야? 성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이제 얘네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유전자가 어떤 게 성에 있고 상에 있는지는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얘를 라지 A라 했으면 이게 뭐가 되니까 스몰 상염색이니까 A가 되면 얘는 리을이 한 종류만 갖고 있으니까 뭐 하면 돼? 뭐 예를 들면 얘는 B와 뭘 갖는다? B를 갖는다. 이렇게 하면 몇 종류 되니까 세 종류가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립유전자의 위치랑 그 핵산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 세포 분열하고 연결된 최종적인 일종의 종합판인 거예요. 종합판.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뭐 교육 과정이 개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전,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건 뭐 가계도 문제, 가계도 문제가 난이도가 만약에 뭐 했다고 치면 조금 내려갔다라고 치면은 그 내려간 난이도를 좀 뭐 하는 거여서 보완하기 위해서 종합판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형태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실제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하나 더 풀면서 이제 끝낼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부터 수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표는 유전자형이 요런 어떤 동물의 세포 가하고 다에서 염색체와 유전자의 유무를 척척척 표시했고 A하고 D의 6종류의 유전자 중에 하나를 여기 나타냈고 세 쌍의 대립 유전자는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자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요거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모든 염색체에 있는 이제 유전자는 뭐 되어 있냐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독립의 반대말이 뭐예요? 라고 하면 앞에서 배웠죠? 뭐다?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상에 있는 뭐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모두 뭐 한다? 모두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얘가 이제 총 유전자가 몇 개 있으니까 6개가 있으니까 그 6개 유전자가 각기 다른 염색체에 놓여 있으니까 당연히 염색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몇 개를 6개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염색체 6개 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몇 개를 꼽으라는 거야? 4개를 꼽아라. 근데 가나다를 잘 이렇게 보면 자 여기 1번에 내가 표현해 놨는데 가와 나와 다를 보면 내가 고른 염색체 중에 뭐하는 것들이 있어? 빠져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X표 있다는 거니까. 그럼 결국 원래 6개의 염색체 중에 4개를 꼽았는데 그 4개 중에 뭔가 없는 게 있대. 그럼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가나 다라는 건 절대로 뭐가 될 수는 없는 거야. EN인 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만약에 EN이라고 하면 모든 염색체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 다 동그라미가 나와야 될 거야. 근데 여기는 X표 친 게 있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다 뭐가 된다? N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N을 갖는다. 알겠죠? 그럼 그 N을 갖는데, 자, 첫 번째. 자, 염색체 그림을 꼽았잖아, 그냥. 꼽은 거니까, 그냥 편의상. 자, 이렇게 해볼게요. 기역을 얘였다고 치고. 첫 번째, 이거. 그 다음, 니은을 이거였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다음에 나와 있는, 뭐가 있어? 디귿을 요거였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이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있었을 때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좀 더 내가 얘기했던 여기 뭐니까 n이잖아. 그쵸? 그럼 n인데 하나의 세포 안에 어떤 염색체 기역, 니은, 디귿이 뭐한다? 같이 들어가 있대네.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이 하나의 세포에 같이 들어가는데 n이야? 그럼 결국 얘네들은 무슨 관계가 될 수 없다? 상동 염색체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 관계가 될 수 없으니까 얘를 내가 기억이라 하면 니은은 얘랑 상동염색 관계 아닌 거니까 얘라고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디귿은 또 얘네들하고 상동염색 관계 아니까 디귿을 얘를 따로 잡으면 되니까 각각의 뭐 편의상 이걸 1번의 세포 아니 1번의 염색체 이거를 2번의 염색체 이거를 뭐야 3번의 염색체 이렇게 각각의 지정을 했을 때 앞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얘는 기억이고 얘는 니은이고 얘는 디귿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빨간색 박스에 주의해 보세요. 빨간색 박스를 이렇게 봤더니 기역이라고 하는 염색체가 들어가 있는 데는 니을은 뭐 하지 않는다. 들어가 있지 않다. 거꾸로 하면 니을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뭐야? 않은 데선 니은이 들어가 있고 리을이 들어가 있는 데서는 누가 들어가 있지 않다? 니은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럼 결국 이 의미는 6개 중에 4개를 어쨌든 꼽은 거니까 거기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상동 염색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결국 니은하고 리을의 관계를 봤더니 있고 없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니은하고 리을이 뭐가 된다? 니은하고 리을이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는 뭐다?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는 염색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치를 좀 찾아보는 거야, 위치를. 그 위치를 찾아본다는 거는 어쨌든 염색체상에 특정한 뭐가 있으니까 유전자들이 놓여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니은하고 뭐하고 A하고 염색체가 있는데 A가 있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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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러니까 니은이라고 하는 염색체에는 어떤 유전자가 놓여져 있구나. A라는 유전자가 놓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뭘 보는 거야? 그 두 번째는 뭐 디귿을 봅시다. 디귿. 그럼 디귿을 보면은 디귿이 있고 뭐야? 있고 있구지. 그럼 있고 있구인데 여기 D라고 하는 놈이 뭐야? 다 있는 놈이 있네 이렇게. 알겠죠? 유전자가 다 존재한다. 그러면 이 D라는 유전자가 어떤 염색체에 존재를 하는데 이 D라는 유전자가 어떤 염색체에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염색체는 반드시 유전자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물음표로 쳐져 있는 게 뭐가 되면 동그라미가 되면 요렇게 다시 뭐 하는 거야?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는 디귿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다? D라고 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은 또 관계상으로 봤을 때 이 기억의 염색체가 있고 없고 있는데 여기 C가 있고 있고인데 물음표니까 당연히 뭐겠어? 매칭을 시키면 X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디귿에 뭐가 있는 거야? C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누가 하나 남는 거야?
B가 남는 거지. B가. 근데 앞에서 한 거랑 동일한 논리로 하는데 B라는 유전자를 가만히 쳐다봤더니 C하고 뭐 했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없고 있고 있고 없고 없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 B가 없을 때는 C가 있고 C가 없을 때는 B가 있고 아 그러면 B하고 C가 뭐가 됐다? 대립유전자 관계다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래서 결국 B하고 C가 대립유전자의 관계니까 C가 여기 있을 때 상대 어때 B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떤 염색체가 지금 남냐라고 표현할 때 요 리을이라고 한 지정한 여기는 여기를 표현한 유전자는 이 문제에서 뭐 하지 않았다?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 앞에 걸 살펴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앞에 거를 살펴보는 거여서 자,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거 첫 번째 뭘 갖고 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어떤 세포에는 N인 세포에는 상동 염색체가 뭐 할 수 없다?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세포에는 N인 세포에는 N인 세포에는 뭐가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뭐가 대립 유전자가 뭐 할 수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논리를 이제 종합적으로 뭐 한다. 물어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생식세포 분열에서 뭐 기본적으로 뭐 감수 분열, 뭐 체세포 분열, 뭐 그와 관련된 것들 말고도 이런 유전자형을 갖고 파악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이 온라인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 만약에 시작이 되면 요거와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들을 여러 가지 이제 풀어보면서 이제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실제 유전을 배우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이 이제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